자, 여러분. 자, 지금 20번, 여기서부터 이제 강론입니다. 강론이 이제 되는데요. 19번까지가 총론이고 이제 강론이다. 한번 보세요. 살인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는 살인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고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비죄는요. 이런 건 생각하세요. 예비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실에 대한 예비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의에 의한 예비죄가 있어야 된다. 고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틀리고. 두 번째,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살 아이에게 한 끼 죽자고 권유해 익사했으면 위계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됩니다. 위계한 살인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혼인의 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 혼인 외의 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생모인 것은 생모 우리 법에서는 생모는 무조건 존속관계 인정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위계나 위력으로서 자신의 직계존 성락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는 자, 형법제 이거 조문입니다. 형법제 250조에 예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250조에 여기 바로 뭐죠? 결국은 존속살인죄가 250조 2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존속살인죄의 예에 처벌한다. 맞는 거죠. 이게 조문이다라고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 쉽게 골라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4번입니다. 맞는 거. 왜 틀린 거는 앞에서 쭉 얘기했죠.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곽과 을이 의사 연락 없이, 이거 보세요. 의사 연락 없이, 그러니까 이건 공동정범은 안 됩니다. 일단 공모, 쉽게 말하면 동시범 문제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의사 연락 없이 우연히 A를 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어요.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 이게 바로 이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했다. 이게 바로 뭐죠? 폭행, 치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가 상해가 발생해 상해의 갑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여기 나온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원인된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시범이 아니에요. 갑의 폭행에 의한 것이 원인되는 게 판명되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정범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연결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폭행이 밝혀졌다면 을이 공동정범에 의해서 예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결국은 의사 연락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뭐죠? 폭행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고 이게 그러면 폭행치상죄입니다. 폭행치상죄에 있어서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맞는 것이죠. 이거는 뭐죠? 형법 제263조 동시범이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범이 적용되면 공동죄에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죠? 원인 내는 게 판명됐기 때문에. 두 번째, 상해 및 폭행죄 상습에 관한 형법 주기로 나오는데 상해 내지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의 섭벽을 말하고 상해 내지 폭행을 말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상습상해, 상습폭행일 때는 결국은 상습과 폭행 그 자체의 섭벽을 다루는 것이지 그 외적인 요인, 뭐 주거침입이라든지 재물손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상습성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상습과 폭행 그 자체에 대한 상습성만 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에게 폭행벌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섭벽이 있고 이러한 섭의 단순 폭행, 존속 폭행법 쭉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법정형이 여기서 가장 중한 존속 상습 폭행죄로 처벌받는 거죠. 가장 경한 단순 폭행죄의 상습법이 아니라 가장 중한 존속 폭행의 상습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것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2번. 아래 기역부터 니을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를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건물 소유주가 안전벨에 쭉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했어요. 비정기적으로 수리한다. 여러분 이걸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보세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업무는 말이에요. 업무. 여러분 업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회생활상의 지위가 인정돼야 되고 계속성과 뭐가 될까요? 반복성이 인정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든죠? 결국은 본무, 견무, 영리추구, 요무 전부 다 불문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비정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했어요. 이건 뭐죠?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 밑에 것도 생기춥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에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법령에서 부여되지 않거나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등에 잡아요.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거나 또는 뭐 된다? 작업에 관여했을 때 법령에 의해서 의무가 부여됐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죠? 결국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가 없으면 이 사람은 뭐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볼래요? 주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죠?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간치상범을 저지른 자가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강간치상을 저지른 자가 개를 그대로 방치한 지 현장에 떠났다면 유기죄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도 별도로 유기죄는 뭐하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갑이 주신이 이것도 이제 받아 이게 이제 무슨 판례입니까? 돈 버는데 한장 될 일 아주머니죠. 결국은 술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께서 3일 동안 한짝 구석에서 술 먹고 쓰러져서 먹다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홀이 그 술집 내가 굉장히 추워요. 추우면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또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어떻게 안전조치 취해야 되는 그대로 방치했어. 그래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술집 주인은 뭐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런 건 뭐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강간과 추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최신 판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뭐 최신 판례라기보다 20년도에 나온 건데 봐요. 첫 번째,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다. 맞아요. 자수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구로 해서 강제추행죄의 간접적인 범할 수 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뭐죠? 셀프추행이에요. 셀프추행. 아주 유명한 판례죠. 셀프추행.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뭐 된다? A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옷 벗어. 밑에 손 넣어. 네가 손으로 밑에 네 스스로 엄부를 만져. 이런 식으로. 결국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타인을 이용한데 타인을 이용해서 이런 게 간접정범인데 이것을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해도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는 최초의 판례가 바로 이게 셀프 강제추행 유명한 판례입니다. 내 판례 내용은 다 못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셀프 강제추행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고 간음을 해서로 간음해서는 A는 실제로 심신상 한거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에 또 말이 좀 빨라지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중간계제 장애미수 성립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한번 거기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부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병이라는 사람은 이 부인의 친구예요. 부인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 두 사람은 부부고 세 사람은 뭐가 될까?
결국은 바깥에서 밥을 먹고 2차로 각과 의뢰집에 데려가서 술을 한 잔 더 마시는 겁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밤 10시 정도, 11시 돼서 이 부인은 술이 많이 먹고 이제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잤고, 요 남편과 요 두 사람은 몇 시간 술을 더 마셨어요. 새벽 2시까지. 근데 이 병이라는 여자도 아이고 아저씨 나도 이제 들어가서 잘래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잡니다. 자러 들어갔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부인의 친구를 성폭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나무 집에 있는 거 잠이 안 와. 눈을 뜨고 불만 끄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뭐가 될까? 부인이 이 사람 친구가 심신상실 한거불능태 야기된 자라고 생각하고 성폭행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뭐죠? 심신상실 한거불능태가 아니에요. 맨정신이야. 맨정신. 근데 이 사람은 행위자는 뭐다? 심신상실 한거불능태로 야기된 자라고 생각을 했죠. 이때 우리는 중간간죄는 뭘까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가 야기된 자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심신 한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이럴 땐 원천적으로 바로고 중간간의 문제는 나오지 않죠. 왜? 심신 한거불능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 판례가 뭐냐? 얘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중간간죄에 뭐로 했어요? 불능미수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불능미수. 장애미수가 아니라 뭐죠? 불능미수. 불능미수로 인정했고, 그 다음에 형법 제302조의 위계행위, 이것도 아주 색다른 판례죠. 아주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거기 들어봐요. 우리는 위계양 간음충죄는 위계라고 하는 것은요,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인 착각 부지는 반드시 판례가 간음행위 그 자체와 불가분적 연관성이 있을 때만 오인 착각 부지로 인정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오인 착각 부지의 간음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권력이나 금전적이나 재산 같은 것도 뭐죠? 결국은 위계에 결국은 해당한다. 자, 간음행위에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도 위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변경된 판례범은 있습니다. 없다가 하면 틀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 판례가 오래된 거 아니에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쭉 나오는데 다 읽을 거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까지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강제추행죄가 뭡니까?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결정 자유권이에요. 성적 결정 자유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추행죄에서도 결국은 뭐다? 성적 결정 자유권이 침해될 것을 뭐가 될까? 요하게 됩니다. 성적 결정 자유권이 침해된 것이 요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보죠? 미열도 틀리다. 어디가 틀립니까? 요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건 다 맞아요. 여기 피해자의 신적 결정 자유권이 침해될까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네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틀린 지문이다. 기억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명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걸 골라보시오. 명예. 1번 기본이죠.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있죠. 강우병 사건 알죠? MBC PD.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뭐지? 보세요. 공연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사실에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거기 들어봐요. 우린 307조 1항은 사실에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고 307조 2항은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러면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불법이 가중됩니다.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 허위 사실에 적시된 명예훼손죄 되면 반드시 행위자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내가 지금 하는 게 거짓말이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만 307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307조 1항인 사실의 적시 맹세죄를 성립한다.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국 교존노동 소속 교사가 직성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의 사실과 다르다. 이것도 이제 줘보세요. 일부 사실과 달라 기재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하다면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여러분. 형법 봐요. 형법 제 310조입니다. 형법 제 310조는 뭐지요?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을 때는 위법성이 뭐가 될까요? 조각된단 말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반드시 진실한 사실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진실한 사실은 100%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간의 과장됐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만 일치하면 이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본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만 일치하면 이건 뭐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판례는 뭡니까, 여러분? 갑이라는 여자는요, 자꾸 A라는 남자한테 강간치상을 당했다 그래. 강간치상을 당했다 그래.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피고인은 뭐냐? 아니야, 나는 상해까지는 안 했어. 강간을 했지만은 강간치상까지는 이르지 못했어. 그러니까 피해자는 뭐다? 좀 뻥튀기해서 지금 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강간한 사실이 중요하죠. 그건 진실이야,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죠. 이것도 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보세요. 여기 보면 결국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 기재가 내용이 진실하다면 이거는 바로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만 일치하면 사실의 진실한 사실로 보기 때문에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모욕죄는 외부적 피해 명예를 저하시려면 추상적 판단의 경멸적 감염 쭉 나오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염 공고히 함으로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모욕죄는 무슨 죄죠? 친고죄입니다. 아니, 친고죄이고 그다음에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추상적 경멸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 구체적인 현실적인 법익 침해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게 간단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입니다. 쭉 보세요.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라고 합니다. 1번. 쟁의행위 파업이 인정돼요. 쟁의행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니고 전후사정과 쭉 이렇게 해서 손해를 초래한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하는 자유의사가 침해될 혼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례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 내용 원문을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내가 얘기를 사실관계를 못 해주는 다음에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공인중개사 갑이 쭉 이것도 보시면 자, 요 판례도 뭔가 하면 요겁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가진 갑이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가 있어요. 얘 자격증으로 얘네들은 동업을 합니다. 근데 A가 결국은 영업을 주도적으로 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합니다. 얘가 영업을 쉽게 말해 장사를 얘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흔히 하는 말로 그것만 빌려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격증만. 그런데 얘가 일반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아니, 장사해서 돈 잘 벌었는데 갑자기 이 자식이 뭐가 될까? 결국은
자기가 자격증 갖고 있다고 폐업 신고를 하니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 A가 주도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 된다? 무면허. 그것도 없어.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 거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죠? 업무상 방해죄가 인정될 수가 없다. 왜? 형법상 업무가 되려면 뭐지요? 업무방해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될까? 결국은 그것도 없으면서 자격증도 없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두 번째, 위계한 업무방해죄 위계란 쭉 보고 공정성 내지 결국은 공무에 방해된 정도에 그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업무방해죄는 무슨 범위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위.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위험성만 있으면 공정의 어떤 위험성만 있으면 되지 현실적으로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된다?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칠판 보세요.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게 틀린 거예요. 왜? 추상적 위헌범위 되면 이건 뭐 되나?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만 방해되면 그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죄도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되지?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한다. 맞는 거죠. 이것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골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 발생을 현실적 결과 발생을 요한다. 검사하고 달라요.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죄는 현실적 결과 발생을 요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거침입죄. 1번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2번. 2번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미 2번이 보면 얘가 주거침입죄로 뭐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확정을 판결을 받고도 계속해서 태거 요구를 받고도 태거를 안 합니다. 태거를 안 해요. 이미 주거침입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뭐다? 유죄예요. 이때는 뭐다? 두 개의 주거침입죄. 여기서 주거침입죄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가지 않는 거 이것도 주거침입죄. 두 개의 주거침입죄는 뭐다? 경합범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무단 침입한 범죄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태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머물렀다면 이것은 주거침입죄는 무슨 범위죠? 계속범위예요. 계속범위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구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 개의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를. 이것도 잘 알죠? 초범모를 엿보는 행위, 이거 주거침입죄 기수가 돼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죄 기수 시기에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기수가 되는데 엿본 행위도 주거침입죄 기수가 되고 현실적인 성락을 받아 쭉 이렇게 나오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체 일부만 들어가고 신체 일부만 들어가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 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바로 여러분 요거 한번 요 판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막 주거침입 엿본 주거침입 성립한다. 맞고. 근데 요건 한번 보세요. 요 잘 보세요.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판례가. 자, 보세요. 이것이 가장 최신 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4번 판례가 요 한번 봐요. 이랬거든요. 요 갑이라는 사람과 어리라는 사람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이고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근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은 있죠. 이 부인의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내연의 남자예요. 내연의 남자. 그럴 때 이때 있죠. 남편이 해외 출장 갔어요. 해외 출장 갔다고.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 집을 비웠죠. 이 집은 공동주거란 말이야. 이 부부의 공동주거예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 출장 가고 없을 때 부인이 외간 남자 자신의 애인을 가지고 불러드립니다. 야, 내 남편 해외 출장 가고 1년간 없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동거하자. 우리 집에 와라. 라고 해서 이 남자는 뭐죠? 내연남. 내연남은 갑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병에 대해서 주거침죄가 성립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1984년도에 판례가 확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전부 다 뭐든 다 주거침죄가 성립된다고 봤어요. 누구의 주거? 요거. 남편. 남편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을 해쳤기 때문에 비단 부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죄가 성립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판례가 바뀌었어. 이게 바로 2021년도 9월 달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이때는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주거침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가 바로 여러분 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4번 판례가 최신 판례예요.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도죄. 절도죄에 관한 설명도 가장 적절한 것을 걸어보시오. 갑이 동거지인 A의 집에 들어가서 쭉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으면 안 되겠지만 목격하소도 만류하지 않은 채 여봐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갑을 가져가요. 나 이거 지갑을 가져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만류를 하지 않아. 여기 지금 뭡니까? 절도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류하지 않는다. 요거는 여러분 요걸로 봅니다. 양해. 양해는 뭐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뭐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이 양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죠? 양해하고 피해자 승낙은 어떻게 다릅니까? 양해는 아예 구속요건 해당 자체가 조각되는 것이지만 피해자 승낙은 구속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다? 절도행위. 요거는 바로 뭐죠? 양해의 사유로 봐서 구속요건 해당 자체가 조각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과 A의 동업자금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동업자금. 동업자금은 뭐 된다? 같이 돈을 내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다? 소유의 타인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소유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타인 소유.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A가 관리하고 A가 뭐다?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는 A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던 건설기계를 갑이 A의 허락 없이 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는 누굽니까? 자, 소유는 뭐죠? 동업자의 공동소유는 소유 타인성이 되니까 소유는 뭐 된다? 갑이요. 점유는 누굽니까? 점유는 무조건이면 A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절도죄를 뭐다?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날아가는 것이고 2번. 각과 을이 자신들의 A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A가 부도를 낸 다음 새벽 A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이거는 이 판례가 여러분 이 판례 아시죠? 하랑 사건 알죠? 그러니까 내가 외상으로 석고보도를 댔어요. 근데 저 사람이 뭐죠?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채권을 그 당시에는 뭐다? 16만 원 내가 받을 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근데 나는 뭐죠? 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16만 원 상당의 석고보도를 갖고 왔어요. 이거 뭘 인정했어요? 특수절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 고의로 걔가 일부러 부도를 낸 다음 날 새벽에 A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가구점 시정자격증을 세톱으로 짧고 들어가서 결국은 뭐가 될까? 자기가 화물차에 싣고 가구를 갖고 나왔을 때 이때는 불법 영특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돼서 뭘 인정돼?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볼까요?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재물의 소유권이 주는데 불법 것이 있고 그것이 물건 자체든 아니면 가치든 우리는 뭐든다 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한 겁니다. 불법 이용돼서 객체에 대해서. 객체는 그 물체냐 아니면 거기 들어있는 가치냐를 불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오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감으세요. 여기 있네요. 수단. 강금에게가 강도의 수단에서는 무조건 뭐죠? 상경. 상경. 눈 감아도 돼. 상경. 실체적 경합법 아니라 상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를 여러 명의 피해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이거 핵심입니다. 나오죠? 같은 기회. 같은 기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는 강도 상해죄가 성립되고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뭐다? 한 개의 강도 상해죄가 성립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개의 강도 포괄일죄로 본다. 이렇게 돼요. 포괄일죄. 포괄일죄. 포괄일죄로 한 개의 강도 상해죄가 된다. 그 다음에 강도가 실행 착수했으나 강도에는 완료하기 전에 자 핵심이요. 나왔어. 관련 전에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강간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죠? 강도가 강간했으니까 강도 강간죄. 강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기 끝나야죠. 강도 강간죄 성립. 그 다음에 제3세의 이익을 취득하고 체포를 면탈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중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일단 준강도죄는요. 중강도죄는 객체는 뭘까요? 재물만 객체가 됩니다. 재물. 근데 이 사람은 봐요. 재물만 객체. 그러니까 이거 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다음에 체포를 면탈. 이거는 바로 중강도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중강도는 재물만 객체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여러분. 뭐 있어요? 술값. 술값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술값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술집 주인에게 폭행 협박을 하고 도망갔다. 이거 중강도 문제가 안 나와요. 왜? 술값 지급을 면할 목적. 이거는 바로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중강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판례가 좀 어려운 판례도 몇 개 있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 자, 1번 판례가 이제 뭐다, 있고, 한번 보세요. 여기 바로 답만 보면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 일시적 이익,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여기 핵심이에요. 채권자의 채무 이행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채권을 양도한 경우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되는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틀린 판례입니다. 이 판례 여러분 아세요? 여기 이제 바로 뭐냐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이런 것도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관계가 이 판례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신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저축은행이 있어요. 저축은행이 있는데 이 저축은행 직원이 뭐다? 저축은행이 있고 저축은행 직원이 A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다 전세를 놨단 말이에요. 전세를 놨는데 얘는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요. 전세 계약서를 다 위조를 한 겁니다.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서 전세 계약서를 전부 다 액수를 높여가지고 저축은행 직원에게 우리 집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걸 7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은행 A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이럴 때, 잘 보세요. 이럴 때 결국은 저 대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이제 A라고 하는 거하고 볼까요? 그럼 채권이 영속적 적금 이유로 채무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니다. 채권 양도 증명서를 이제 바로 발급하는데 이거는 저축은행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권리 이전을 이제 해줬고 권리 이전을 얘가 먼저 해줬고 기존 채무도 소멸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재산상의 이득을 결국은 됐고 그다음에 자시 한번 보세요. 이 판례는 그 판례가 아니네요. 자, 한번 거기 들어보세요. 여기. 자, 이거요. 잡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거기 들어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게.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집을 지어주고 건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억이란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A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갑은. 근데 얘는 B라는 사람한테 뭐가 될까? 1억 줄 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래요. 내가 실은 A를 집을 지어주고 1억을 못 받은 게 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받을 돈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다? 결국은 채권 양도 증명서 있죠. 채권 양도 증명서를 이 자리에서 바로 뭐든가 얘한테 써주는 겁니다. 써줘요. 이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죄가 되느냐 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요때 보세요. 실제로 A로부터 돈 받을 돈이 없어요. 채권을 뭐 된다? 받을 돈이 없어요. 왜? 얘는 해서 뭐죠? 집 지어져가 10억 다 받았어.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있나 보세요. 채무 이행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한테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결국은 뭐다?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요.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없고 그다음에 B에 대한 기존 채무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면탈의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걸 치동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다. 요때 여보세요. 요때 갑은 결국은 얘한테 돈 받을 것도 없습니다. 돈 받은 것에서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서 줬다 하더라도 갑은 실제로 채권이 바로 뭐랄까 얘하고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세 이득을 취득한 건 없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번, 4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사기죄와 공갈죄의 설명입니다. 쭉 나오는데 먼저 사기죄 피해자 법인이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피해법적 쭉 나오는데 결국은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 맞는 겁니다. 사기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망행위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판례 나오고 있어요. 기망행위를 봐요.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판례 한번 보십시오. 요겁니다. 1번 판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한 거 그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때 저축은행 직원이 있어요. A가 저축은행 직원입니다. 근데 얘는 저축은행 직원이고 얘는 결국 뭐냐라고 하면은 저축은행부터 돈을 많이 빌리려고 결국은 전세 계약금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것을 A 직원에게 이렇게 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대출을 받아요. 이때 A라는 사람이 여기 핵심에 나와요. A라는 상대방이 뭐가 될까요?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누가? 얘가 기망하는데 허위 서류인 줄 알고서 얘가 알고 있고 있으면서 돈을 내줬을 때는 처분행위가 있죠. 처분행위가 있지만 기망에 의해서 처분행위가 아니라 알고서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을 뭐한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1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송 사기는 이것도 막 지문은 길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소송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소송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결국은 뭐냐라고 합니다. 하는 것에 막 소장의 유예가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장하고 상관없어요. 소만 제기하면 결국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예금주가 현금 카드를 주고 하는데 이거는 카드를 갈취했을 때는 이건 뭐다? 포괄일죄로 봅니다. 포괄일죄. 그 다음에 현금 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금의 현금을 인출한 오라는 부탁을 이때는
전체 인출액에 대하여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인출액이 아니고 초과된 액수, 차액만 그럽니다. 차액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을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액. 상대방은 또 교벌 자세 이치 듣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포괄일제 보고 요것도 이제 전체가 아니라 차액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건 사기죄였습니다. 그럼 요거는 X표가 돼야 되겠죠. OX 문제 찾는 거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횡령과 배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